포기할 시간에 뭐 필요해? 퀴즈 썼던 거하고 그 중에서 누구 걸로 하자. 안 그럼 금방 하니까 한번 해봐요. 더 필요하다면 더 줄 테니까 일단은 쭉 전체 읽어서 누구께 최고 좋다. 이걸로 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진도선 나가지 말고 그것만 하세요. 자, 됐으면은 저기다가 올려주세요. 각각 자기 조거에다가 다된조에서는요. 그 퀴즈 문제하고 그 위에다 퀴즈 문제까지 쓸까요? 자, 위에 내가 쓴 거 그냥 놔두시고 여러분들이 쓴 거 학생 자료 뭐 여러 사람 쓴 걸 갖다가 이제 정리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게시하면 되겠죠. 자, 다 됐어요? 이쪽 됐어요? 이쪽 쪽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이쪽 쪽 됐어요? 누구는 됐다 하고 누구는 하고 있다 그러고 자, 이쪽 쪽은 됐어요? 네,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자,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이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답변을 냈을 때 어떻게 답변 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한 걸 갖다가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우리가 지금 코넬에서 썼던 거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써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원문에 나온 거, 원문 번역한 것까지 있으니까 그 원문 번역한 내용을 요약해서 써도 괜찮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보시죠. 자, 필요 없는 거 지우시고 하나만 딱 올려주세요.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딱 우리가 게시할 거 하나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쓴 그러니까 우리 조원들이 쓴 답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조원들이 쓴 답안이 이거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거기까지 다 됐죠? 일단 아직 안 됐으면 좀 더 하시고 됐으면은요. 된 조에서는요. 그럼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질문 내용만 한번 써줘 보세요. GPT한테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만 한번 쭉 써보시죠. 질문을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썼는데 이것까지 써주면 더 좋죠. 자, 내가 이 문제가 이거였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질문할 거를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하는 질문할 내용들을 한번 기록을 좀 해줘 보세요. 한 두 개, 세 개, 이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너무 많이 가지 말고, 한 두 개 간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학생 답변 하나만 쓰고 나머지 지우고, 쓸 것만 쓰고 나머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할 것들, 질문을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써줘 보세요. 자꾸 여러 가지 건지니까, 여기. 네. LML 협업 거기다가 질문만 써줘 보세요.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 질문만.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만 써주시면 되겠죠.
예? 음. 예? 아니, 내가 만들어줬죠. 채점 기준 만들고, 그 다음에, 뭐야, 모범답안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 주관식 채점하는 거, 그걸 만들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나도 프롬프트 바꿔가면서 계속 해서 조금 조금씩 좋아지긴 하고 있어요. 음, 음. 명령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질문 주고, 지금 이것도 질문 주고, 요거에 대한 모범 답안도 내가 이따 보여줄게요. 아,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모범 답안을 썼다. 그리고 소감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소감 부분 썼으면 무조건 그건 만점 줘라. 뭐 이렇게 했고, 했어요. 아마 그럴 확률이 크겠죠. 근데 쟤네는 하니까, 나도 하기 참 애매한데 쟤는 또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하고, 뭐 쟤를 100%못 믿잖아요. 내가 몇 프로 믿으랬어요? GPT 몇 프로 믿으랬어? 반은 거짓말이 했어요, 반은. 50%만 믿을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번 쭉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체크해내지 못하는 걸 갖다 제가 체크해서 잘한 점이 이거다, 못한 점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점수가 저렇게 나왔다 해도 내가 보정을 다시 하니까, 뭐 일단은 저걸로 그냥 바로 나는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나중에 또 한번 이게 수정을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해야죠. 저거 가지고 그대로 점수 쓰기는 부담스럽죠. 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질문 몇 개 썼어요? 자, 첫 번째 최고위 학생 발표 자료 다 됐죠? 다 썼죠? 네, 그래서 1조 보니까 잘 썼고요. 자, 2주에서 1주에서 그냥 제목만 질문만 쓰세요. 답변 쓰지 말고 질문만 쓰세요. 질문. 질문 한 가지 할 건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이렇게만 써보시고요. 자, 이렇게 된 거를 어,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를 몇 조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 같이 해볼까요? 어떤 조거 가지고? 자,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보겠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쪽 있어요? 해보고 싶은 사람. 자,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받으면 좋고 어떤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한번 같이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풀어 나가보죠. 지금까지 조별로 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좀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해요. 자, 몇 조과 해볼까요? 해보고 싶은 조. 예. 그럼 누가 나와 볼래요? 자, 이쪽으로 오면은 저거 다 보이고 이렇게 앉으시고 자, 여기 GPT가 여기 있어요. 여기. 하죠. 잠깐만. GPT 들어가서 8개 더 보기. 그래서 동의보감 있죠? 예. 거기. 예, 예. 여기 클릭하고, 예. 그럼 이제 여기다 쓰면 돼요. 야, 이제, 그거냐? 이거다. 일단, 자, 일주에서, 예, 정리한 거 먼저 이렇게, 자, 일주에서 정리한 내용이 지금 요 앞에 나와 있죠?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목도 내가 쓴 거 지워버렸네. 퀴즈 문제. 퀴즈 문제, 잠깐만요. 퀴즈 제목을 복사하고, 예, 써졌네요. 예. 자, 퀴즈 제목과 답변을 이렇게 썼죠. 자,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갖다가 할 때, 자, 이쪽 주에서는 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위 원문을 읽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주제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주제를 항목화해서 보여줘.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내가 쓴 답변이 없을 때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쓴 답변이 있잖아요. 문제와 답변이 있으니까, 내가 말한다면 좀 이따 다시 한번 해줄래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내가 일단 저거 한다면은 아 이런 문제에서 난 답을 이렇게 달았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일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내용을 요약한 결과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조원들끼리 이야기해볼 주제를 하나 정도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단 포괄적인 이런 질문을 하나 선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 원문을 읽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주제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주제를 항목화해서 보여줘 했을 때, 위 내용 중에서 현대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 비결이라는 쪽으로 현대인의 삶과 여기에 나오는 음식상, 노건상 등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GPT로 가서 이걸 갖다가 이 주고서는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를 한번 보여주시죠. GPT 아까 옆에 있었죠? 그거, 그거요. 네. GPT한테 질문할 때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한다 하는 걸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하고 답까지 같이 긁는 게 낫죠? Shift Enter. 예. 컨트롤 엔터 치던지요. 밑에 네모 눌러서 정지시켜야 돼요. 밑에 네모. 예? 거기서 내려갈 때 컨트롤 엔터 하면 돼요. 잠깐만, 어디에요? 어. 얘가 지금 계속 가서 세운 다음에 여기로 와서 여기까지 갔죠? 또 가, 왜? 다시 여기 복사 한번 해봐요. 붙이기. 아, 질문까지 다 돼 있죠? 아, 그럼 지금까지 다 됐어, 다 돼요. 네, 여기 다시 한번 그대로 가겠네. 예, 예. 아직 가다 말았으니까 다시 내야죠. 자,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 내용 바탕으로 현대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 비결을 알려줘. 라고서는 질문을 다시 줬어요. 그래서 질문을 줬더니 이렇게 답변이 나오겠죠. 자, 이 답변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되겠죠. 안 읽고서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 없다 하는 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 필요한 거는 내가 우리가 받아 쓰고 필요 없는 거는 좀 빼거나 그다음 분량이 너무 많거나 이런 거는 좀 분량 조절하고 부족한 걸 더 많이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토론 한번 해야 되겠죠. 조별로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 된 걸 갖다가 또 그 이야기 된 거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또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여기에서 식습관이랑 휴식이 그에 대한 답으로 나왔으니까 식습관과 휴식 중에서 어떤 것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의원들끼리 토의하는 거 아니면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비율.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이 동의보감이라는 수업이잖아요. 질병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인데, 뭐, 현대인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내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음식상과 노곤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음식상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노곤상일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주로 그 원문에 의거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 현대인에 대한 거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이건
환자 전체 설명할 때는 가능하겠지만은 우리끼리 이렇게 이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할 때는 저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내용들, 병증이 이런 증상이 이런 내상일 때 음식상일 때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고 노곤상일 때 증상이 어떻고 음식상과 노곤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좀 이 원문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방향성이 지금 이렇게 갔는데 내가 만든 정답을 딱 보여줬을 때 전혀 다르다 하면은 이거는 안만 잘 써도 점수가 좀 떨어지겠죠. 잠깐만요. 마우스 좀 줘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딨냐? 여기가 있네. 요거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정답을 한번 달아봤어요. 답을 한번 달아봤는데 얘 좀 찍어봐요. 자, 나는 답을 이렇게 달았어요. 한번 쭉 보세요. 내가 다른 나름대로의 모범 답안이라고 표현하는 거, 요거는, 이거 복사해서 거기다 같이 넣어줄래요? 여기까지 복사해서, 예, 거기다 한번 넣어줘 보세요. 예, 거기다 넣으시죠. 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거기 보면은 나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모범 답안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밑으로요, 밑으로. 좀 더 밑으로. 예, 예, 거기요. 그래서 그 원문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원문에 나왔던 내용으로 음식상과 노곤상 있고 음식상의 증상, 노곤상의 증상, 그다음에 음식상과 노곤상이 구분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이야기됐고 그다음 요 밑에가 이 소감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글자 500글자 맞췄냐, 그다음 소감을 썼느냐 이것도 100점 만점에 10점씩 들어가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을 저 위에 요 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채점되는 점수가 되죠. 아까 아까 거 먼저 거 가볼래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아니요, 위에 네 번째 거. 구글 킵, 예. 그 문서에서 보면은 요 좀만, 아까 거기요. 요 밑에 엄격한 채점 지침이라 해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하라고 할 거예요. 그냥 채점을 하라 했더니만은 얘도 점수를 다 잘 줘요. 거의 다 100점, 90점 막 이렇게 주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명령을 다시 주는 거죠. 자, 엄격한 채점 지침이라 해서 모범 답안 기준으로 학생 답변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사선을 오리한 누락에서 점수를 감점한다. 이래도 점수를 많이 안 깎더라고요. 그 다음에 답안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낮은 점수를 준다. 정확성이 부족하거나 논리적 오류가 있을 때 감점한다. 표현이 어색하거나 문법적 오류가 많은 경우도 감점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거의 GPT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뭐 표현이 어색한 문법적 오류는 거의 없다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그럼 평균 점수가 85점 되도록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것까지 써르면은 얘가 좀 용량 초과가 되나 잘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점수를 조금 이게 감점시키는 많이 안 주는 이런 쪽으로 한번 이 채점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채점을 하러 가면 거의 90점 이상을 다 줘요. 그리고 솔직히 분량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는 이것만 전공하는 사람들도 분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글자 수 맞춘다. 이거는 아직도 만들어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뭐 500, 그다음 대시하고 워드, 그다음에 랭스, 길이 요런 문장을 주면은 좀 더 잘한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한글로 할 때 내가 쓰는 거 500글자 분량으로 써라 하면은 어떨 때 맞추고 어떨 때 못 맞추고 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채점 기준을 내가 전에 채점 기준 여러분들은 준 거 있죠. 그 채점 기준을 갖다 놓고 그다음 모범답을 이렇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성적을 여러분들 제출한 요 과제를 평가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4주차 평가에서도
나중에 그 뭐 엑셀에다 점수 올려준 거 있죠. 그거는 그냥 얘가 이렇게 채점을 하니까 앞으로도 또 이렇게 채점할 확률이 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점수를 한번 비교해보고 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많이 믿지 못하니까 한 50% 정도뿐이 못 믿으니까 얘가 한 거에 대해서 뭐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한다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 수정이 아마 다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이 채점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성적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나와 있는 점수가 뭐 하나 안 냈다고 점수가 팍 깎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내가 다 나중에 조절을 다 하니까. 그래서 뭐 점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여기서 인공지능 점수가 좀 안 좋다, 뭐 하다.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사주자 평가 이것도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이버 강의 안 듣거나 이거 제출 안 했거나 한 이런 것이 좀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았던 이런 경우를 한번 정리해봐라라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 과제를 낸 것이지, 이건 뭐 이 점수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할 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자, 그렇게 했으니까 내 이야기 알았는데 그래도 일주에 잤던 내용 좀 더 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현대인의 어떤 이 증상과 이 관련되는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럼 또 질문을 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런 답변이 나왔을 때 또 질문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질문을 혼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같이 어떤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시해 주면 더 좋겠죠. 자,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됐어요? 저희 마이크 잡고요. 예. 그래서 저희 쪽에서 또 나온 질문을 소개해드리면 왕안도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위와 같이 서술한 건지 추측해줘라는 질문을 챗GPT에게 해서 그 왕안도가 살던 시기의 그 배경과 관련돼서 음식상 노건상을 알아듣고 그다음에 그와 연결지어서 현대의 그런 문제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한번 하고서는, 그런데 질문이 앞에 질문하고 좀 질문이 좀 약간 좀 동떨어지는 이런 쪽으로 가는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다음에 질문할 때는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연결시켜서 질문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나왔던 이런 질문에서 뭐 현대적인 측면을 더 간다면은 그쪽을 좀 더 강조해서 더 이야기해 주곤 하는데, 일단 질문한 것도 한번 질문 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밑에서 아까 질문 썼던 거 질문 복사해서, 예. 그게 그냥 다시 물어보시고선, 예. 복사해서 넣으세요. 복사해서. 제가 잘 안 지켜요. 스페이스바가 잘 안 지켜서. 왕언도는 음식상과 노건상을 구분했는데, 네, 복사해서 왕언도는 음식상과 노건상을 구분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와 같이 서술한 건지 추측해줘.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음식상과 노건상에 대해서 배경,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좀 더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된 거, 요걸 보고서는 또 다른 질문을 더 할 수 있겠죠. 또 질문이 또 이어져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여기서 이제 음식상 노건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현대적인 측면과 갑자기 저 음식상 노건상 왕한도가 나오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답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면은 어떻게 또 어떤 이 내용에서 어떤 걸 뽑아서 어떻게 또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또 써줘야 되겠죠. 그게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이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답변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형식을 잡아놓고 그 형식에 맞춰서 조금씩 갈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좋은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또 다음 질문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혼자 이쪽 조에서 생각이 힘들 수 있으니까 다른 조에서도 좀 이야기 해주면서 아까 그 질문 칸 있었죠? 그 질문 칸에다가 이런 질문 좀 해보자 하는 걸 좀 써줘 보세요. 말 안 하면 말 잘 안 하니까 질문을 어떤 질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좀 써주시죠. 왕한도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서술을 했는지 추측해달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쭉 해서 이 음식상과 노건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실제로 답변을 정확히 못했죠.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 했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음식상 노건상에 관련되는 부분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답변을 못한 것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음식상 노건상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음식상 노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을 이야기해달라 했잖아요. 근데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죠. 그러면은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은 답은 써놨지만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죠. 그럼 몇 점 줄 거예요, 이제? 60점까지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60점을 갖다가 좀 80점으로 올리기 위해서 다시 질문하겠죠. 야, 이 바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이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어.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용이 아니라 내용보다는 이렇게 음식상과 노건상을 갖다 이야기하는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안 밀려서 그냥 그냥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고 싶다고 했으니까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다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다시 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나오는 거는 얘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딴소리 하는 것이죠. 배경을 설명하는데 배경 설명 잘 못한다. 그러니까 질문이 배경을 갖다가 알아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 내가 좀 이 배경을 알아서 배경을 알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배경을 알려고 했을까? 목적이 딱 명확하면 좋은데 솔직히 없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배경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면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좀 그렇고 그냥 음식상과 노건상을 구분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만 했어도 굉장히 좋았고 원문에 나온 문장을 딱 그대로 쓴 거니까 그 내용을 갖다 쓴 거니까 좋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보니까 현대사에서 왕안도의 통찰은 이렇다라고 한 거. 이 부분 아까 현대사에서 나온 거랑 이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요 밑에 거 다시 이어서 계속 더 써주고 진행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이 딴 사람들이 질문 낸 것 좀 보실까요? 예, 여기다 좀 다른 질문 어떤 걸 더 했으면 더 좋겠나 하는 거 한번 좀 써줘 보세요. 누구든 써줘 보세요. 질문을 이 다음에 이어서 어떤 질문을 해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자, 질문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 그거 가지고 하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질문할 거.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다음 질문을 뭘로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인가?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뭐예요? 어디요? 뭘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배경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배경 안 해도 된다으니까 배경 놔두고, 그 다음 다른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상 노건상에 대해서 왕한도가 말했던 그 배경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왕한도가 그럼 배경을 하려면은
뭐야, 왕한도 의학 사상이 어땠나? 이런 것 좀 알아야 되고, 막 이런데, 뭐, 그걸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음식상 노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음식상 노건상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벌써 앞에서 했으니까, 또 다른 질문에는, 예, 그럼 이렇게 노건상에는 노력상과 노심상이 있어. 노심상을 현대의 정신질환과 연계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안 그럼 지금 쓴 거예요. 음식상과 노건상을 구분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줘. 그걸 해서 일단 음식상과 노건상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노건상에는 이렇게 있다 해서 또 이야기 나갈 수 있겠죠. 자, 일단, 예, 그 위에 거 먼저 한번 보시죠. 예, 그거 복사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구체적으로 작성해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하죠. 구분 방법은 이렇고 원인, 증상, 진단 포인트라 해서 이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또, 예, 밑으로 가시면은 노건상 구분 어떻게 한다 해서 증상, 양상이 어떻고 진단 포인트가 무엇이다. 밑으로 적어 보실까요? 자, 음식상과 노건상 구분의 중요성은 이렇다. 라고 해서 음식상과 노건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줬죠. 그럼 또 이걸 읽어봐야 되겠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음식상과 노건상이 여기서 구분의 중요성에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진단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예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부분으로 쭉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했고, 일단은 이렇게 요 세 번째 있는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앞에 거는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다음 아까 또 질문에서 그 노건상에 대한 질문, 예, 그 밑에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노건상 쪽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이야기를 또 물어보는 것이죠. 현대의 정신질환과 연계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가면서 노심상에서 과도한 정신활동이란 불안장애,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 업무와 정서 압박을 위한 번아웃 증후군 같은 현대적으로 뭐 이런 이 노심상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정신질환인 불안, 우울증, 번아웃 증후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과다한 정신적 활동이 신체적 피로와 더불어 감정적, 정신적, 불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된다. 나가면서 이 전체적인 문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됐죠. 자, 그럼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답변을 좀 다려야 되겠죠. 그죠? 자꾸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말을 했는데,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걸 갖다 종합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질문을 또 해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한테 많은 걸 물어봐서 많은 자료를 얘기해 줬어요. 이걸 갖다 종합을 해서 이제 답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그 답변을 만들기 위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질문도 또 한번 써주실래요? 아까 질문란 가서. 자, 요 밑에다가, 예. 자, 여러 사람이 좀 써주세요. 한 사람만 쓰지 말고, 예, 다른 사람들도 같이 좀 써서 해주시면 더 좋죠. 자, 질문 내용을 써주세요. 예? 발표해 줄게요. 근데 거의 안 썼는데, 순서는 빼고는. 뭐요, 뭐. 음, 정리하는 거죠. 우리 답변을, 문제에 대한 답을 쓴 거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다시 쓴다라고 보여야 되겠죠. 기다려보세요. 자, 질문 내용 쓰세요. 야구 안 봐도 되고. 자, 저렇게 헛소리 하지 말고.
아, 밑으로 쓰세요. 위에다 쓰지 말고 밑에다 써주세요. 독수리분 왜 들어갈까? 밑으로. 아, 여기 질문 쓴 사람은 저 오늘 저 발표한 걸로 체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 안 해? 발표하는데 질문 안 해요? 예. 자기 이름 앞에 써주고서는 질문 쭉 해주세요. 위에서 쓰지 말고 밑으로 쓰세요. 네, 이렇게 질문들이 나왔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을 선택해서 이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질문해 보겠다. 권한을 줄게요. 네. 자, 질문 앞에 자기 이름 쓰고 그다음 쭉 한번 이 질문 내용을 써줘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저 앞에서 여러분들 질문 내용 낸 거 보고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질문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혼자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해서 어떤 질문을 내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뭐 더 올릴 사람 더 없어요? 자, 뭐 이 정도 올라왔는데 거기서 한번 보고서는 자, 어떻게 누구께 어떤 게 가장 좋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마이크를 끄고. 네. 김도환 학우께서 너무 잘 써주셔서 그대로 질문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을 종합해서 내용 정리, 음식과 예, 하세요. 예. 문법 소감을 포함하여 500자 분량으로 작성해줘. 라고 질문을 다시 했어요. 예. 자, 이렇게 나왔죠. 거의 뭐 글자는 500자 조금 넘겠지만 500자 정도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장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문장을 읽고서는 여기서 이걸로 그냥 그대로 답변을 제출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없애고 더 부족한 거 더 추가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필요 없는 건 빼고 필요한 거 더 집어넣고 하면서 이제 이거 마무리해서 이 제출하면 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다 읽어보시면서 아 이거 복사해서 거기다 하나 올려주세요. 이걸 복사해서 그 최종반에 넣을까요? 발표용 아니 거기 말고 밑에다가 예, 발표용에다가 예, 자, 발표용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발표용에다 한 요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대로 쓸 것인지 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나온 거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그대로 쓸까, 고칠 거 고칠까 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소감 말하러 할까요? 자, 다 읽어봤어요? 자, 이건데 어때요? 어떤 거 같아요? 내용이 괜찮아요? 부족해요? 충분해요? 몰라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죠. 음식상과 노건상은 이렇게 하면서 왕한도가 말한 내용들, 그다음에 아까 이 현대적인 이런 부분까지 가서 밑에서 현대적인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야기해주고 그다음 한 칸 띄어서 나름대로 우리 소감까지 쭉 이야기해주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그 이런 질문들을 처음에 이 퀴즈에 대한 답변, 그 답변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같이 만들어내고 그, 자, 수고했어요. 네.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올려놓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질문 어떻게 한다는 거 대부분 다 썼죠? 네, 써서 올렸으면은 올린 사람들은 다 이 발표한 걸로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세팅을 새로운 걸 들어갈게요. 새로운 거 들어가서 네, 여러분이 했던 거고요. 나는 주로 이렇게 써요. 이 답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해줘. 일단 분석을 하라고 하면 다 좋은 수지만 주로 쓰거든요. 인공지능이 대부분 나쁜 수를 못 쓰게 만들어 놨어요. 대부분 좋은 수지만 쓰기 때문에 아, 이걸 갖다가 나쁘게 표현해라, 비평을 해라 라고 해야 조금 이게 나쁜 내용으로 좀 써주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냈던 부분 거기다가 질문 하나가 이거죠. 이 답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해줘 라고서는 이야기하면은 답변을 이렇게 쓰겠죠. 비판적인 분석을 하겠다 하면서 자, 음식상과 내상과 음식상과 과로상을 갖다가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분석해달라고 하면 잘했다라고 하는데 비판적으로 하니까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라고 해서 개념 분리가 명확하지 않았다, 원인이 다양함이 있다, 진단 방법도 다양하고 있다, 전반적인 소감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반영하여 수정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을 반영하여 수정해봐. 나는 명령을 줬을 때 그 명령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수정을 한 내용을 다시 말을 하죠. 자, 수정을 했는데 문장이 좀 길기도 하고 왕안도의 내용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예, 여기 나온 문장들은 그냥 원문 내용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 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뭐 이야기한 요런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음식상과 노건상 이야기했고 음식상은 이런 증상 그다음에 그 뭐 노건상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음식상과 노건상을 이야기했고 왕한도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줬고 마지막에 이 동의보감에서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쭉 한 것이고 요 마지막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소감을 갖다가 쓴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글자 수를 좀 맞춰야 되겠다면은 이거는 지금 보통 GPT는 요거 한 줄 정도가 한 50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 그래서 50자, 100자, 150자, 200자, 100, 200, 300, 400, 500, 600, 700자 정도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또 수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글자 수가 많으니까 500자 분량으로 줄여줘 라고 하면은 아까 거보다 약간 더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글자 수 분량을 줄이는 분량 아주 획기적으로 줄였네요. 하나, 둘, 350자 정도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시 말해야 되겠죠. 아니, 지금은 너무 적으니까 500자로 다시 맞춰.
라고 해주면은 조금 더 길게 썼죠. 같은가? 그래서 이제 약간씩 이렇게 이 명령을 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우리가 항상 이 내용을 보고서는 읽어봤을 때, 아, 이 내용이 맞나 틀리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건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맞나 틀리나 확인을 안 하고서는 그냥 제출한다면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줄 때 원문하고 그 번역문까지 다 줬기 때문에 큰 오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줬던 이 문장 자체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없는 게 아니라 맞는 걸 딱 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 자체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가지고 답안을 줘서는 좀 그나마 편안하게 이 답변을 작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처음 이 답안지도 없이 그냥 딱 문장을 준다면은 전혀 좀 다른 문장, 다른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자, 이걸 갖다 다시 채팅을, 예, 알았어요. 자, 하여튼 새로운 걸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시고 수업 여기로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도 좋아요. 새로운 거 하면은 전혀 또 다른 말을 하니까 한번 또 그렇게 한번 보세요. 수고들 했어요.